당신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휴양지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리는 그 순간을. 2025년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의 파할감 계곡. 푸르른 숲과 만년설 아래 수백 명의 관광객이 평화를 즐기던 그곳에 5명의 무장 괴한이 나타났습니다. AK-47 M4 카빈. 그들은 눈앞의 사람들에게 총구를 들이댔고 순식간에 26명이 죽고 20여 명이 쓰러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인도는 곧장 파키스탄을 지목했고 국경은 봉쇄됐으며 외교관들은 추방당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파키스탄은 전면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이 두 핵무기 국가가 정말로 다시 전쟁을 시작하려는 건가?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갑니다. 파할감의 총성에서 시작된 전운, 그리고 핵전쟁의 문턱에 선 남아시아의 현실. 1947년 인도 아대륙, 100년 넘게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 땅은 드디어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감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함께 독립한 두 국가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힌두교 중심의 인도, 다른 하나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한 파키스탄. 종교는 독립의 순간부터 칼날이 되었고 그 칼날은 카슈미르라는 이름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카슈미르는 독특한 땅이었습니다. 인구의 70% 이상이 무슬림이었지만 정작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 마하라자 하리싱은 힌두교도였습니다. 그는 파키스탄도 인도도 아닌 독립국을 원했지만 그 선택지는 오래 가지 못했죠. 1947년 10월 파키스탄 민병대가 카슈미르를 침공합니다. 혼란에 빠진 마하라자는 결국 인도의 구원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인도에 귀속하는 합병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인도 군대가 투입됐고 카슈미르는 단숨에 인도 파키스탄 간의 격전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 전쟁은 1948년까지 이어졌고 결국 유엔이 나서 휴전을 중재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임시로 국경을 설정했지만 카슈미르는 둘로 나뉜 채 봉합되지 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인도는 현재 카슈미르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지만 파키스탄 역시 서부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도 그 땅을 점령지라 부릅니다. 그 후로도 두 나라는 1965년, 1971년에 다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땅을 둘러싼 증오와 복수는 끊이지 않았고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휴전이 이루어질 때마다 평화는 이야기됐지만 그 평화는 단 한 번도 현실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했고 1988년엔 파키스탄도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카슈미르 분쟁은 단순한 영토 갈등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할 핵전쟁의 촉매가 된 것입니다. 카슈미르. 그 이름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고향이 아닌 전장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그날 파할감 계곡은 평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봄 햇살은 눈부셨고 숲은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바이스란 밸리에는 수백 명의 관광객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엔 인도 본토에서 온 신혼부부도 있었고 유럽 배낭여행객, 현지 아이들과 함께 말타기 체험을 하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이 아름다운 휴양지가 곧바로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오 직전, 숲속에서 5명의 괴한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손에는 소총이 들려 있었고 그 눈빛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총성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격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 울부짖었습니다. 괴한들은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다 그들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칼리마를 외워라. 칼리마, 이슬람의 신앙, 고백문. 그걸 외우지 못한 이들은 현장에서 바로 총을 맞았습니다. 신념도 이념도 없던 사람들, 단지 그 땅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맞은 이들. 사망자는 26명, 그중 25명은 외지 관광객이었고 1명은 관광객을 안내하던 현지 마부였습니다. 그는 무슬림이었지만 그들을 지키려다 괴한들에게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인도 사회를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언론은 뭄바이 테러 이후 최악의 민간인 공격이라며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SNS와 거리 곳곳에서 반이슬람 감정과 반카슈미르 정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인도 정부는 테러 직후 파키스탄 기반 무장 조직인 TRF, 라슈카르-이 타이바를 지목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 정보기관 ISI가 배후에 있다는 정황도 확보했다고 발표했죠.
경찰과 국가수사국 NIA는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고 테러범에게는 현상금이 걸렸으며 카슈미르 내 반군 소탕 작전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테러가 단지 한날의 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이건 오랜 분쟁의 연장선이었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또 다른 불씨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씨는 곧 국경을 넘어 전면전이라는 기름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파헬감의 총성이 멈춘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이번엔 국경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실질 통제선 LOC (Line of Control라 불리는 분단선에서는 거의 매일 총격과 포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인도군은 파키스탄 측에서 먼저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고 파키스탄군은 인도가 도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며 전투는 상시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엔 단순한 경고 사격이란 개념조차 없습니다. 드론이 격추되고 강첩용 무인기가 넘어오고 심지어 국경 감시 초소를 향한 박격포 포격까지 이어지고 있죠. 양측 모두 이 전투가 단지 테러 대응 차원이 아님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인도는 국경지대에 수백 대의 탱크와 최신의 전투기를 배치했고 파키스탄 역시 신속하게 중장비와 병력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군사력의 충돌은 군인들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카슈미르 국경 마을 주민들, 그들은 매일 밤 창문 밖 총성에 몸을 떨며 살아갑니다. 수백 명이 대피소로 강제 이동됐고 학생들은 등굣길을 잃었으며 농민들은 밭에 나가지 못합니다.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밤에 불을 켜는 것조차 무섭습니다. 불빛을 보면 저들이 포를 쏘거든요. 이 와중에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고 외교관을 추방했으며 심지어 물까지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물은 단순한 식수가 아닙니다. 인더스 강, 파키스탄 전체 농업의 생명줄이라 불리는 강줄기를 두고 인도가 조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파키스탄은 격분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다.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극단으로 향했고 군 지도부는 어떤 공격도 공등 이상의 보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총구들이 서로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실수로라도 방아쇠를 당긴다면 그 결과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국경에서 포성이 이어지던 그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외교관들이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든 멈추게 해야 했으니까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유엔이었습니다. 사무총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지금은 군사적 응징이 아닌 외교의 시간이라며 양국 모두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도 즉각 외교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인도와 파키스탄 정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 사태가 핵전쟁으로 번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유럽 각국 외교부는 양국 대사들을 초치했고 긴급 안보회의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움직였습니다. 중국은 양국 모두 동아시아 안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긴장 완화를 촉구했고 러시아는 자국 중재안을 비공식 경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외교적 메시지가 현실의 분노를 누르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번 테러만큼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총선을 앞둔 정부는 국민적 분노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인도 국방부는 이번에는 다르다, 제한 없는 보복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보기관 ISI의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며 군사 공격이 감행된다면 우리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보복을 감행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핵무기 실전 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태를 한층 더 위태롭게 몰고 갔습니다. 외교의 언어는 점점 무뎌졌고 현장의 긴장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평화라는 단어조차 이제는 사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전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먼저 물러날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발만 물러서도 정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남아시아는 말뿐인 외교와 무력한 중재 사이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전쟁의 끝을 향해 밀려가고 있습니다. 카슈미르를 둘러싼 갈등은 더 이상 영토 분쟁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전쟁 발발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인도와 파키스탄, 이 두 나라는 모두 공식적인 핵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무기를 실전 배치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1998년 두 나라는 며칠 간격으로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 이후 20여 년간 군비 경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도는 최소 16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파키스탄도 150기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핵무기들이 미사일, 전폭기, 잠수함 등 다양한 형태로 실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인도는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파키스탄은 중국의 제210C를 최전선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양국 모두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전면전이 아니어도 국지전 수준에서도 핵이 동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무기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위기 통제를 위한 핫 라인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처럼 실수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무하죠. 통신 오류, 전술 착오, 혹은 의도되지 않은 충돌, 그 어떤 변수 하나가 도미노처럼 확전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쟁은 전략이 아니라 사고로 시작될 수 있다. 무서운 건 이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점점 더 강도 높은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당사국들은 여전히 벼랑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외칩니다. 우린 먼저 공격하지 않겠지만 공격받는다면 끝까지 간다. 하지만 그 끝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카슈미르, 그 이름은 한때 지상의 천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의 상징이자 분쟁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총성과 휴전, 그 속에서 자란 세대는 평화를 모릅니다. 검문소와 증오가 일상인 땅, 그곳에서 또 하나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파할감 테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이자 침묵과 정치적 이용이 낳은 참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희생된 건 무기가 아닌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해결의 열쇠는 신뢰입니다. 국경을 낮추고 대화를 복원하고 경제와 문화의 교류로 서로를 다시 이웃으로 보는 것. 국제사회는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중재가 아닌 실질적인 개입과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카슈미르 주민의 삶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남아시아는 핵전쟁의 문턱에서 진짜 평화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정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제프의 월드스토리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